네, 2025년 6월 10일 이종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 400억 원으로 내란 만들기, 내란몰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포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한 혐의점이 있죠.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일 수도 있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월 10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3중 특검법, 즉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거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세 가지 특검법을 국무회의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검토만 하지 가부간에 무슨 결정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모든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반대 의사를 피력할까? 이거 거부권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론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모든 법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날 의결을 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라고 하는 건 이거 옛날 왕한테 붙이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공화국에서는 결제입니다. 결제를 높여서 표현한 게 제가인데 지금 대통령은 각하라고도 안 하죠. 님이라고 하죠. 사실은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각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장관들한테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급은 뭐냐? 합합니다. 부총리는 합합니다. 총리는 뭐 전하 정도 되지. 그럼 대통령은 뭐냐? 폐하입니다. 황제는 폐하, 왕은 전하, 영의정 같은 사람들은 합하, 그 다음에 2조 판사들은 각하,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붙이는 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황제급일 수도 있고 황제급이라고 하면 폐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왕급이라고 봤으면 전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각하라 그래? 각하 붙이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 각하도 안 붙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되지 거기다 각하를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법 앞에 평등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결제도 그냥 결제지 무슨 제가야. 이런 용어 쓰면 언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 헌법 11조를 무시하고 무기한 연기해주는 법원의 처사는 헌법 위반입니다. 제가 헌법 64조도 거론했고 86조도 거론했습니다만 헌법 11조에 의해서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3개 특검법을 결재를 했고 그리고 즉각 6월 10일 날 이게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 140명의 검사를 동원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최상병 특검은 140일,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17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이 검사 외에도 수사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에는 205명, 해병 특검에는 105명의 수사 인력이 들어갑니다. 검사를 3개 특검을 하는데 140명이 들어가는데 수사관을 포함시키면 거의 한 600명 정도가 동원되죠. 어마어마한 600명 정도의 140명의 검사와 나머지 수사관 포함해서 한 6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검찰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다음일걸요? 부산지검보다 클걸요? 검찰 조직을 다 죽여놨는데 특검법을 만들어서 구성되는 특검은 엄청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강력한 검찰이 됩니다. 이 검찰이 140일 또 한 두 개는 170일까지 수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기 전에 그 전에 검사 수가 더 적게 잡았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390몇 억이라고 봤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잡아줬던 거죠. 근데 검사 수가 더 늘어났고 수사관이 늘어났으니까 한 500억 정도
국민 세금을 쓸 것 같아요. 이래 갖고 대한민국을 붐업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공포로 몰아넣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내란은 아니죠. 계엄령이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계엄령은 뭐 어찌됐든 불법이라고 해서 계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걸 내란으로 보고 몰겠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선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을 치겠다.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세금 가지고 국회의원 마누라를 밥 사준 거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 재판도 세워놓을 거야? 그거는 이재명과 이재명 가족에 관련된 거는 가볍게 툭 눌러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이 상당한 국민 예산을 들여서 적폐청산 공포정치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보도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포정치가 되는데 이 특검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들은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뭐 비위가 사실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고 이것도 이번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특검에 포함된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찰청이 있죠. 이 검사들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수사권도 못 얻고 다 뺏겼습니다. 특검에 딱 갔다가 오는 이 검사들만 가서 신나게 칼장난치고 돌아오면 조용히.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은 아주 권력에 순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민 여러분 잘못하면은 그 때려잡는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 지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권력의 개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검법이 통과됐고 의결이 됐고 공포가 됐으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 한 명씩 추천합니다. 국민의힘은 추천도 못해요. 그 두 명을 추천하면 한 명을 특검으로 앞으로 3일 이내에 11일, 12일, 13일 중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특검법이니까 3명의 특검이 임명되고 이거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사람 중에 되는 거죠. 그리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검사를 쫙 불러 먹여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참가했던 최순실 특검 때는 우리 피의사실 공포죄라는 게 있어서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뭔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점을 언론에 슬쩍 흘리죠. 그럼 원래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특검법 할 때는 피의사실 공포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었죠. 이번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소불위의 특검이 됩니다. 언론에 딱 흘려서 이걸로 만들어 놓고 내란몰이도 할 수 있고 김건희는 주가 조작했다 모를 수도 있고 뭐 최혜병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렇게 막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 특검이 생겨서 했는데 미국에서 했던 특검 중에서 그중에 누구죠 그때? 그 검사는 그렇게 했음에도 안 나오니까 안 나왔다고 인정을 했는데 과연 이 3대 특검, 3중 특검은 그렇게 할까요? 그런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가만히 둘까요? 지금 법원도 설설설설 기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 뒤로 밀어놨습니다. 가장 처참할 게 아마 김건희 특검일 겁니다. 이 특검법은 뭐뭐뭐를 하라고 수사 대상을 해놨는데 16개 항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지저분한 것들이에요. 코바나 콘텐츠 운영하면서 기업들에게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한 거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물론 그전에는 검사였다고 하는데 그때 협찬을 받은 게 뇌물이다. 참 어렵네요. 김건희 씨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협찬을 받은 게 뇌물이다. 자기 기업에서 받은 건 협찬이지. 이 사람이 공무원이면 뇌물이지. 공무원이 아니면 수재, 돈을 받은 게, 재물을 받은 게 되는 거고. 근데 남편을 이용해서 받았다면은 그럼 뇌물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분명히 코바나 콘텐츠라는 기업을 운영했고. 그 협찬이 윤석열 검사가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순수한 협찬이었다면 협찬인데 이거를 딱 뇌물로 확정해놓고 밝혀라. 명품 가방 받은 거,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은 거 다 해라. 그러면 김혜경 씨가 초밥 사 먹고 한 것도 다 특검으로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양평 고속도로 뭐까지 다 한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영부인이 문제 갖고 아마 상당히 좀 처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해병 특검에서는 윤 대통령이 화를 내서 이 사건을 뒤집겠다라는 건데, 제가 아는 한은 그때 사단장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거는 군을 알게 되면 간단해요. 자, 우리 군에서 이거는 평소에 내가 관리하는 부대야. 근데 저쪽 부대에서 뭐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줘 그러면 내 부대를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지휘를 하게 되죠. 원래 소속은 나지만 내가 저를 잘 보냈어. 근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쪽 지휘관이 자기 걸 보냈어요.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휘권은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사고가 났어. 근데 이쪽 원래 친정 사단장을 처벌하자라고 해병대 박정훈, 그때는 헌병 단장인가 그 친구가 주장했는데, 그건 아니지. 그거는 이쪽 작전부대 배속받은 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까지 책임을 물어서, 원래 이 사고가 났는데 계속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으면 그거는 아니지라는 게 법조계의 다수의, 현재 그때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경로했는지 모르지만 윤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게는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대통령의 압력이다라고 해서 치고 들어갔다는 게 이게 최상병 특검이야. 이것도 이제 이월령 비월령 되겠죠. 내란 특검은 참 반드시 아마 관철을 시킬 겁니다. 자기네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하려고 윤 대통령 탄핵 걸 때는 내란을 빼놓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를 했는데, 쥐기현 판사가 구속을 풀어주니까 쥐기현을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아마 쥐기현 씨 요즘 잘 잘래나 잠이 올래나 불안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내란이었으면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지, 국회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포정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맘대로 하는 거죠. 누가 대들까요? 지금 조선일보도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톱 기사가 폴란드의 방위산업 수출해서 떼돈이 번다 하고 이제 핫 이슈를 비껴나가는 제목을 일면을 올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게 무리다라는 걸 감히 못 올리고 있죠. 그 나머지 언론들은 거론할 것도 없고요. 100만 유튜버들도 상당히 좀 정면으로 못 대들고 있죠. 자, 지금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2023년도에 필로폰 74kg를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 봐주는 사람들이 있죠, 돈 먹고.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실과 경찰 간부들이 은폐하게 했다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를 수사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대검이 합동수사팀, 경찰, 국세청, FIU, 이게 뭐냐. 이제 검찰도 권력의 개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검찰권의 본능이에요. 검찰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봐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정권을 지닌 사람이 수사하게끔 해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검찰은요 상당히 행정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검찰이 권력의 원한대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검찰 독재라고 계속 씹어들었던 게 누구냐? 힘도 없는 검찰이에요. 그게 이재명 당시 야당이었어. 근데 지들이 딱 하니까는 이제는 검찰 가지고 합동수사팀 꾸려가지고 또 윤석열 처리하는데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살을 내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써서 합니다. 그러면 입이 닫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입이 닫힐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죄가 있는 거, 문제 있는 것들은 딱 씻혀질 거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입은 있어도 말은 못하고. 참 참담한 시간이 올 것 같아서 저도 좀 참담합니다. 저도 입을 닫아볼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